예, 2교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2교시의 큰 주제는 오버라이드입니다. 오버라이딩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마 지난 시간에 또는 지난 학기에 설명을 듣기를 오버로딩이라는 것을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오버로딩, 함수의 오버로딩이라고 하죠. 같은 이름을 갖는 여러 개의 함수. 이게 다른 언어, 객체지향이 아닌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객체지향으로 오면서 이름이 같더라도 같은 기능을 갖지 않고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나오게 됐죠. 그것이 이제 오버로딩인데요. 이번엔 상속과 연관이 되어 있는 메소드의 재정의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번 설명은 오버라이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라이딩을 정의를 내려보면요. 오버라이딩 명사형이죠. 을 정의를 내면 조상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메소드, 즉 부모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 메소드가 있을 때 그것도 자식한테 그대로 상속이 되겠죠. 그 상속받은 메소드의 내용을 상속을 받은 자식 클래스, 즉 자손 클래스에 맞도록 변경을 하는 것, 이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오버라이드는 무엇 위에 덮어쓰다, 무엇에 우선하다, 뭐 이런 말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린 덮어쓰다라는 말이 될 거예요. 아래 간단한 코드를 하나 좀 놨는데요. 클래스를 두 개를 구성을 해본 겁니다. 위에 포인트 클래스와 포인트 3D 클래스를 둬서 구성을 했는데, 아래쪽은 자식 클래스죠. 포인트를 extends, 상속받은, 확장한 녀석이 됩니다. 자, 부모의 멤버인 x와 y 변수가 있고요. 접근 지정자를 생략했으니까 디폴트 멤버 변수가 되겠죠. 디폴트 멤버 변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스트링을 받아내주는 getLocation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x좌표, y좌표를 출력을 해주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함수에는, 이 클래스에는 부모의 멤버들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포인트 3D로 만든 객체는 getLocation이라는 함수를 갖고 있게 되죠. 그쵸? 근데 쓰다 보니까 x, y 좌표만 출력하는 게 아니고 자식 쪽에서는 나 확장이야, z 좌표도 있어, 입장이 나옵니다. x, y, z에 의해서 x, y, z를 모두 출력을 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데 getLocation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함수의 이름이 똑같죠. getLocation, getLocation 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 쪽에서는 getLocation x, y, z를 출력하도록, 즉 부모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은 x, y 좌표만 출력을 했는데 자식 쪽에서는 세 가지 좌표를 모두 출력을 하는 형태를 갖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함수의 기능이 달라진 것이죠. 위의 기능과 아래 기능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자, 덮어쓰는 거, 자식 쪽에서 맞게 변경하는 것을 예를 든 겁니다. 자, 간단한 거지만 이것도 실습은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코드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좀 다 닫아 놓겠습니다. 닫고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프로젝트의 이름은 오버라이드 샘플로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똑같이 메인 클래스 파일 만들고요. 프로젝트 메인 함수 포함 로 만들겠습니다. 피니시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처럼 동일하게 클래스를 만드는데 포인트,
좌표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할게요. 피니시. 이 안에는 멤버로서 이제 public int의 x, public int의 y 생략을 해도 퍼블릭으로 인식을 하겠죠. 디폴트 매개 변수로 인식을 할 텐데 가급적이면 직접 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 포인트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로 포인트 3D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근데 상속 관계니까 슈퍼 클래스에 포인트를 지정을 해 주셔야겠죠. 브라우저에서 직접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 클래스니까, 우리 패키지 내에 있는 클래스니까 포인트 그대로 집어넣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로부터 익스텐즈된, 확장된 포인트 3D가 될 겁니다. 자, 멤버로 퍼블릭의 int의 z 좌표를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모 쪽에서는요, 자, public void 지금 리턴을 스트링으로 처리를 했네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왜 이래? 스트링을 리턴해주는 get location 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턴 문자에 리턴해주면 되겠죠? 자, x의 값 플러스 x 플러스 y의 값 플러스 y 좌표를 이렇게 되면 하나의 문자열이 반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반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상속관계니까 얘는 그 get location 함수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상속받았으니까 가지고 있겠죠. 자, 메인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포인트 3D 타입의 p3d 이렇게 만들게요. 는 new 포인트 3d로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p3d get location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가 반환해 주는 거니까 바로 출력할 수 있겠죠.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실행해 보시면요. 실행해 보시면 x, y 좌표를 출력을 해주네요. 모양이 안 이쁘네요. 이거 한 칸 더 떼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면 x0, y0인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3D에는 Z를 더 가지고 있죠. 3차원 좌표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다가 함수를 따로 만드셔도 돼요. 근데 오버라이딩을 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건데 X, Y, Z를 모두 출력을 해주게 하겠다 라고 한다라면 물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따라 하시지 마시고요. get point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자, 바로 출력하도록 할까요? 보이드로 놓을 거고요. 마우스 프린트 라인을 하면서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get location 함수 호출해주고 플러스 z 플러스 z 값을 출력해라. 이렇게 하셔도 문제는 되진 않겠죠. 부모가 만들어 놓은 get location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쵸? 그러면 x, y, z를 모두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함수를 따로 구현한 거고요. 어차피 얘도 야 로케이션 어딘데? 외부에서는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따라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get location이라는 함수를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사, 그리고 붙여넣을게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이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양하고 똑같죠. 부모의 함수 모양과 반환 유형까지, 접근 지정자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x, y만 출력할 게 아니고 플러스 어떻게 해요? z 플러스 z 이렇게 출력하도록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3D의 get location을 호출해서 출력을 하면 누가 호출될까요? 부모의 get location 또는 자식의 get location, 동일한 게 두 개 있으니까 이게 오버라이딩 된 거니까요. 오버라이딩 된 함수 메서드 부분입니다. 그쵸? 자식 쪽에 있는 것이 호출이 됩니다. x, y, z가 모두 출력이 일어났죠? 맞죠? 이렇게 x, y, z가 모두 출력이 된 것을 봤을 때는 오버라이딩 된 함수가 우선권을 받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이렇게 오버라이딩 하는 데는 조건이 따릅니다. 오버라이딩의 조건. 첫 번째, 메서드를 선언하는 부분이 동일해야 된다. 아이고. 라는 겁니다. 자, 메서드 선언이 동일해야 된다. 즉, 부모의 메서드 이름과 모든 게 다 똑같아야 된다. 매개 변수까지 모두 다. 메서드 이름, 매개 변수, 반환 유형이 다 동일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접근 제어자, 접근 지정자라고 말씀드린 public, protected, privacy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의 변경이 가능한가? 가능하긴 합니다.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즉, 부모의 메서드가 protected인 경우에 자식 쪽에서 오버라이딩 할 때 protected 또는 privacy로는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지금 아까 코드를 다시 보시게 된다면 포인트 3D가 상속을 받은 형태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요, 이 윗부분이 부모가 이 부분이 protected 일 때 얘를 protected로 준다. 근데 얘를 만약에 public인데 private로 지정을 하게 되면요, 오류가 나고 있죠. 예.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시면요, cannot reduce the visibility of the inherited method from point. 그쵸? 포인트로부터 상속된 메소드의 가시성이 감소됐다. 즉, 외부에서 봤을 때 퍼블릭이었는데 얘를 프라이빗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퍼블릭으로 바꿔주도록 해라. 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퍼블릭으로 된 함수를 자식이 재정의 하면서 퍼블릭이 아니고 프라이빗으로 바꾼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퍼블릭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동일하게. 단 부모가 가지고 있는 프로텍티드일 경우에가 나중에 이제 호출이 안 되겠죠. 저쪽에서 프로텍티드로 놓을 거고요. 여기서는 프로텍티드 또는 프라이빗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프로텍티드 동일하게 가거나 프라이빗으로 가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프로텍티드는 프로텍트 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접근 지정자까지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얘가 보이지 않게 되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는 퍼블릭 아래쪽으로 풀어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XYZ 출력을 그대로 해주고 있죠. 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로케이션, 이제 상속 오버라이딩에 대한 거 다시 퍼블릭으로 변경해 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계속해서 설명을 보시면 조상 클래스의 메소드보다 많은 수의 예외 선언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예외 처리입니다. 아마 지난 학기에 예외 처리를 간단하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아직 우리 예외 처리를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외 처리, 아마 스캐너 쓰실 때 예외 처리를 보셨을 텐데, 예외 처리는 아직 설명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예외 처리에서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 처리라는 걸 그래도 정의를 하고 넘어간다면, 예외 처리는 예외 상황이 발생될 때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동작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hrows 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parent가 IO exception, SQL exception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 쪽, 상속 쪽에서 IO exception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더 크게 여러 개의 예외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예외 처리 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버라이딩과 요번은 오버로딩, 지난 학기에 배웠을, 그리고 제가 요번 수업 주차에서 함수 설명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오버로딩과의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버로딩은요, 기존 메소드와 동일 이름의 새로운 메소드를 정의하는 것, 즉 똑같은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똑같지 않은 것.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안 따라놨는데요, 이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는 동일 클래스요, 같은 클래스에서 함수를 여러 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여러 개 만드는 경우를 말하게 되고요. 오버라이딩은 상속 클래스에서, 즉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의 기능을 재정의 하는 것. 그래서 상속 관계의 메소드의 기능의 재정의, 즉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 모디파이 하거나 체인지 하는 것, 실땐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 코드를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요, 부모 클래스가 있고요, parent 메소드라는 멤버를 가지고 있네요. 자, 상속받은 child에서 parent 메소드 이렇게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 어떤 코드가 있겠죠. 여기도 코드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관계는 오버라이딩이죠. 부모 것을 자식이 다시 또 정의한 것, 이런 것을 오버라이딩. 근데 보니까 메소드 이름 똑같은데 매개 변수가 다르네요. 부모도 매개 변수가 없는데 자식 쪽에서 다시 매개 변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죠, 오버로딩이요. 오버로딩의 형태를 가진 겁니다. 자, 그리고 child method, 이건 자식 쪽에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이죠. 부모에 없는 거죠. 그리고 child method하고 매개 변수를 또 집어넣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메소드하고 이 메소드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얘 역시 오버로딩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오버로딩의 특징, 규칙 중에 하나가 child method 이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매개 변수가 없네요. 여기 위에도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되죠? 예, 오류입니다. 오류가 나겠죠.
자, 이런 것을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이라 그래요. 오버라이딩은 부모의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자식이 재정의하는 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것도 이제 코드를 좀 해볼 텐데요. 이제 shape, circle, shape 이런 클래스가 있을 때 드로우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라. 또는 드로우 메소드를 오버로딩 해라. 자동 완성이 바뀌었나 보네요. 드로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드로우를. 자, 이거는 과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원은 도형이다. 상속관계 실수. 원은 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실수 부분인데 이건 빼겠습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쵸?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에 대한 것을 구별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과제와 연관성이 있어서 놔두고요. 그렇다면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다시 한번 좀 이해하기 편한 거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오버라이딩 샘플에다가요, 클래스를 2개 더 넣을 겁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bird, 새라는 클래스를 갖겠습니다. 만들고요. 이 bird를 상속받은 치킨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치킨 클래스. 자, 슈퍼 클래스가 bird 클래스가 되겠죠. 자, bird를 상속받은 슈퍼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치킨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새에서, 부모에서 멤버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public string 해서 name, 새의 이름을 갖도록 하는 멤버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public 하고 void 놓겠습니다. 그리고 fly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새는 날 수 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새 이렇게 바로 넣어줄까요? 는 날 수 있다 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치킨 클래스로 가보겠습니다. 치킨은 bird로부터 상속받았으니까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 fly라는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자식 쪽에서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public에 bird 타입의 name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메소드 오버로딩을 하는 거죠. 이건 생성자도 오버로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아, 이게 bird가 아니고 치킨이죠. 치킨 타입의 생성자 오버로딩을 통해서 저 네임을 this 키워드의 str 네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 좋겠죠. 자, 이렇게 넣어줬을 때 얘는 분명히 부모인 bird의 fly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메인에서 한번 호출해 볼까요?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 잠시 주석 처리해 놓을 거고요. 자, 치킨 클래스 타입의 C new 치킨 하시고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면 호식이 2마리라는 게 치킨의 네임에 들어올 거고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C를 통해서 C 객체를 통해서 플라이를 호출을 해주면요, 실행을 해보면요, 호식이 두 마리는 날 수 있다. 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대로 호출한 거죠. 근데 왠지 이상해요. 만약에 벌드를 상속받은 이글, 독수리라든지 뭐 도부, 비둘기라든지 이런 애들은 날 수 있다가 될 거예요. 그렇죠? 날 수 있으가 되지만 자식으로 봤을 때 닭은 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죠. 틀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식 쪽에서 나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플라이가 나하고 맞지 않아. 따라서 println 해주시고 여기서 다시 정의하는 거죠. 자, 그러면 strlane 플러스 는 단지 푸드득 이렇게 해버리면 자식 정의된 게 우선권을 가지니까 메인에서 실행을 해보면요, 이제 호식이 두 마리는 단지 푸드득, 이게 정상적인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플라이를 자식이 가지고 있는 플라이로 재정의를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니다, 플라이가 있는데 또 이렇게도 정의해 볼래. int m으로 할게요. m 하고 나서 그래서 strname 플러스는 m 이렇게 재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메인에서 봤을 땐 플라이가 두 개예요. 자, 얘는 오버라이딩 된 플라이, 얘는 그것을 다시 오버로딩한, 즉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죠. 추가로 매개 변수를 구성한 플라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는 저렇게 되고요. 자, C의 플라이는 당연히 아까 기본 매개 변수가 없는 C의 플라이가 나올 거고, 이번에는 C의 플라이를 호출을 하면서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은 오버로딩 된 놈이 나오겠죠. 5m도 좀 긴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짧게 난다로 다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에 것은 다시 정의하면 부모 것을 그대로 정의한 거니까 overriding, 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한 플라이를 어떻게 해요? 오버로딩 한 메서드가 되는 겁니다. 예. 다 관계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오버로딩의 규칙도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3주차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플라이는 오버라이딩,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자, 물론 이 멤버들은 상속관계에서 public하고 void에 자신만의 고유한 기능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자신만의 고유한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이런 식의 쿡이라는 자신만의 고유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멤버로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건 자신만의 고유 멤버
얘는 오버라이딩 한 거, 부모가 가지고 있는 플라이를 자식이 재정의한 거, 오버로딩, 덮어 쓴 거죠. 추가 확장한 겁니다. 그쵸? 오버로딩. 그래서 플라이를 재정의해서 사용한 거.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실행하기 전에 시점 쿡 이렇게 해주시면은 치킨은 후라이드가 진리까지 설명이 되네요. 자, 지금은 개념적인 코드를 해드린 겁니다. 지금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신다라면은 추후에 나올 상속의 활용 방법이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설명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오버라이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충분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예제도 살펴보시길 바래요. 제가 교재에 있는 예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재에 있는 것을 그대로 타이핑해 보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여지껏 수업을 하면서 교재에 있는 코드를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교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한 또 다른 도구입니다. 직접 연습해 보시고요. 직접 타이핑해 보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 예제 코드도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2교시 여기서 마치고요. 3교시에서 뵙겠습니다.